그 에어컨 청소가 돈이 든다고 누가 얘기해줬어요? 저희가 그 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헬스장 같이 다니는데 헬스장 앞에 붕어빵 장사하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가 맨날 사 먹으니까 담배를 좀 살짝 떴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장사하면은 뭐 얼마나 버시냐. 이거는 한철 장사지 않냐. 여름엔 어떤 거 하시냐. 그래서 나온 게 그래서 에어컨 청소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잘만 배우면 한 달에 1,500도 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됐죠. 1,500 소리 듣고. 그게 작년이에요? 네. 군대 전역하고? 근데 진짜예요? 1,500씩 벌려요? 한 달에?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 저는 그냥 혼자 전기 청소라는 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교수님이 알게 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릴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교수님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어플 얘기를 하셔가지고 청소용사랑 뭐 미소랑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막 그 앱 개발이나 아니면 그 뭐 산업 디자인 이런 쪽은 잘 모르고 사실 제가 그냥 경험한 거 정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청소업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네. 그 보내주신 자료도 받고 네. 두 분이 같이 팀으로 그거를 학교에 공모전 낸 거죠. 네. 일단 오늘은 그래도 그 자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면 멘티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고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한 게 뭔지를 좀 더 얘기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예. 약간 여기까지 오게 된 서사가 있어가지고 네, 다 뭐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이 딱 들었던 시점이 한 작년 여름쯤 네. 반년 정도 네.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에어컨 청소가 돈이 되게 많이 됐다 라고 들었어요 처음에. 네. 우연찮게 둘이서 들어가지고 처음엔 그래서 저희도 청소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완전. 네. 처음에는 에어컨 청소, 에어컨 분해 청소를 네. 좀 기술을 조금만 배우면은 그냥 간단하게 부업 느낌으로라도 돈을 금방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디벨롭을 하다 보니까 이거 에어컨 청소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그냥 청소 업체를 하나 차리면은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라고 또 생각이 전환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만들었던 사업계획서는 이제 청소 업체를 차리는 약간 주변에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자취생들이 많아가지고 자취생 1인 가구 대상으로 직접 발로 뛰는 발품 팔아서 돈 버는 청소 업체를 차리면 괜찮지 않을까? 뭐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고 라고 해서 계획서를 쓰다가 이제 중간에 공모전을 내야 될 기회가 생기고 그러고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이 그러면 청소 업체보다는 요즘 대세에 맞춰서 앱 개발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라고 해서 이제 둘이서 논의를 좀 해보고 완전 갈아엎었어요. 한두 달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다 갈아엎어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피드백 이전에는 둘이서 실제로 청소 노동을 하는 청소 창업을 생각했던 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플랫폼 창설이 최종 목적이긴 했는데 이제 저희는 뭔가 처음에는 이렇게 직접 발품을 팔아보고 기회가 되면은 청소 업체도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조금 이렇게 경력을 쌓다가 플랫폼 개발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은 그냥 바로 플랫폼 창설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라고 하셔서 그냥 최종 목표를 좀 빠르게 끌어내린 느낌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거였는데 지금 그래서 교수님이 아마 신학스님과 이어준 이유도 좀 저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 쪽으로 많이 겹치는 게 있어서 아마 이어주시지 않았나. 처음에 그냥 좀 돈을 벌어보자. 알바하기는 싫고 뭔가 좀 알바는 약간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그쪽이었어요. 지금 몇 학년이죠, 두 분? 이제 3학년. 이제 3학년. 둘 다 군대 갔다. 네. 네네. 그러면 돈을 지금 왜 벌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용돈 뭐 그런 생각 있나요? 보통 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전역할 때쯤에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유섭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약간 계속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서 사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실무를 계속 하면서 경력을 쌓고 하고 싶다기보다는 바로 저는 창업이나 이쪽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약간 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뭔가 제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좀 키우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돈을 좀 알바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 벌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컸던 것 같아요. 누가 뭐 같이 막 창업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먼저 꺼냈어요. 원래 동기예요? 같은 과 동기? 네, 과동기. 이거 자료는 누가 같이 만들었어요, 둘 다? 네, 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편하게 아무나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은 첫 장이 궁극적인 네. 목적이라 해야 되나? 이 앱에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었고, 알아봤던 기존에 있는 유명한 플랫폼들, 뭐 미소 아니면 청소연구소 이런 큰 플랫폼들 있잖아요. 네. 그 플랫폼들의 문제들이 좀 다양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들을 제대로 짚고 파고 들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없앤 추세로 새로 앱을 만들면은 분명히 수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일단은 비대칭 정보가 제일 크다고 느꼈어요. 저는 어떤 플랫폼을 쓰더라도 약간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고 고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무리 그쪽 거기 사람들이 막 리뷰 같은 거 이렇게 써놓고 막 자기 작품 같은 거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경력 같은 거를 써놓는다 해도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교하기도 어려워지고 이게 사기인지도,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한 건지도 모를 수도 있고, 승부나 표본 같은 데에서는 비대칭 정보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청소연구소나 미소도 동일한 거는 거기는 사람을 더군다나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칭 정보 문제가 훨씬 더 크다 라고 느꼈어요.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이거를 소비자가 느끼기에 확실히 직관적으로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이거는 차별점도 확실히 존재하고 훨씬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부가적인 요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그런 플랫폼들은 다 중개 플랫폼이잖아요, 수수료 때문에. 그런 중개 플랫폼들이 뭔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않아서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리뷰를 직접 많이 봤는데, 그에 대한 해결이 존재가 거의 없더라고요. 해결하는 그게 플랫폼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가면은 이거는 정말 수요가 있겠다, 정말 먹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배경입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이제 그 후기들을 분석한 페이지인데, 이제 플랫폼별로 소비자 평가들을 다 정리를 해놨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4개 플랫폼들의 평가는 매칭 자체는 굉장히 빠르지만 매칭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신뢰, 책임, 관리 같은 시스템이 부재하다 라는 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장 규모를 한번 조사를 했고 진입 가능성을 한번 봐봤는데, 다른 플랫폼들의 성장세를 봤을 때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수요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라는 통계 자료도 확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실현 가능성과 운영 가능성, 성장 가능성 3가지 모두 충족이 됐기에 충분히 진입할 만하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가주시면 여기부터가 이제 플랫폼 컨셉 반다이크라 써져 있는데 레드입니다. 그래서 레드 계열의 뭔가 다른 이제 그린이나 뭐 블루 같은 컬러를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안에 대비되는 컬러를 일부러 넣어줘가지고 뭔가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아 여기는 이미 다르다, 이미 차별성이 있다 라는 느낌을 주려고 레드 컬러를 사용을 했고, 이 화면부터가 그냥 딱 이게 들어가서 그냥 뭔가 내가 청소를 받고 싶은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청소를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고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했고, 내가 청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바로 밑에 저걸 클릭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놔둬봤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제공자를 저희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청소 레벨을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청소 레벨에 따라서 파트를 나눠주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뭔가 나는 간단하게 알바 느낌으로다가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하면은 왼쪽에 있는 고수 타이틀로 가고, 뭔가 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가 돼 있어. 뭔가 경력도 확실히 있고 이런 걸로 돈을 좀 많이 벌어봤어 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 있는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는 특수 청소까지 다 할 수 있어, 자격증까지 다 갖췄어 라고 한다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마스터 타이틀을 달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은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아, 우리 집이 뭔가 별로 더럽진 않은데 그냥 설거지나 이런 간단한 것만 원해 하면은 바로 고수 파트로 들어가서 자기 집 청소해줄 사람 고르면 되는 거고, 아 우리 집 지금 완전 개판이야 아니면 이사 청소를 해야 돼 하면은 그냥 마스터 들어가서 고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나눠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도입을 했던 하고,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이거는 다른 플랫폼들한테도 다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고르면은 알고리즘 형식으로 알아서 추천해주는 느낌으로 AI 기반 활용해서 도입하면은 편의성이 좀 많이 도드라지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수익 모델 짜봤었던 거고, 아까 나눴었잖아요, 고수 전문가 마스터를. 그래서 이 고수 전문가 마스터라는 타이틀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가 감면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 이용자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 시스템을 넣어봤어요. 고객은 마스터를 부르면 더 비싼가요, 고수보다? 아, 네. 마스터가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싸. 성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수수료 모델만 뽑아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가장 도모할 수 있게끔 하고, 중기에는 이 플랫폼 자체에 보험 상품이나 광고 상품 같은 것도 도입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부가 수익을 더 벌어올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았고,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고급 서비스 제공이제, 부가적인 판매 요소를 더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나 타겟 광고 같은 거 사용하고 구독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더 늘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장 모델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페이지일 텐데 마케팅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지 좀 허술할 수도 있어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케팅을.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1단계 뭐 가장 초기에는 이제 인지도 구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1인 가구 근처에 있는 지인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써봐라. 좀 입소문 느낌으로다가 퍼뜨려보고 리뷰 같은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 플랫폼에 대한 성과를 조금 내는 게 제일 우선이라 생각을 해서 초기 런칭은 최대한 리스크 없이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오프라인 광고까지 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인지도가 구축이 되었으면은 이제 고객 기반을 통한 확장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메일 마케팅하고 SMS 마케팅 같은 거를 쓰는 게 제일 돈이 적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은 파트너사, 이제 홈케어 관련 다른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예를 들면 그냥 개인 사업자 뭐 그런 업체들. 아, 네. 그런 업체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좀 광고를 넣어도 괜찮겠다. 그 업체를 홍보해 준다고요? 네. 저도 홍보해주고 그쪽에서도 저희 업체를 홍보를 해주고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때쯤부터는 남들 다 아는 인플루언서 뭐 마케팅도 하고 해서 돈을 제일 많이 써서 마케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 통해서도 뭔가 마케팅 해도 되고 라는 게 최종적인 마케팅. 아, 네. 감사합니다.